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1과 수2 개념 총정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것은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헷갈리는 개념이나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뉘어서 경우가 나뉘겠는데 A가 양수이면 n이 짝수일 때 근이 2개, 뿔마 이렇게 2개 나오고요. A가 0이면 그대로 값이 0,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대로 1개, 그 다음에 A가 0이면 그대로 0, 1개 나올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도 음수근 하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로그의 미세 변환입니다. 로그 A, B는요. 분수로 바꿨을 때 새로운 밑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밑을 분모로 보내고 진수를 분자로 보내서 새로운 로그 값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B는 이것도 분모로 보내면요. 진수랑 밑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 다음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진수랑 뒤에 있는 밑이 같으면 이렇게 상쇄돼서 로그 AC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밑의 지수랑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빼내서 밑의 진수는 분모로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보내서 이렇게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수 함수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이 두 경우 모두 치역은 0 이상이 되고 정의역은 모든 x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 모두 항상 0,1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런 방정식을 많이 풀게 될 겁니다.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를 때 얘네 값이 같으면 지수끼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즉 이런 증가 함수일 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0과 1 사이일 때, 즉 이런 감소 함수일 때는 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져가서 부등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마찬가지 얘도 증가 함수가 될 거고 0과 1 사이일 때 감소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 모두 1,0을 지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의역은 모두 0보다 큰 모든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이 같고 진수만 다를 때 이 값이 같으면 진수끼리도 같습니다. 그리고 진수 조건 0보다 큰 거를 만족시켜야 하니까 이 조건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진수 조건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져가시고 또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추가됩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쓰이는 겁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됩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에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주기가 중요한데요. 주기를 구하실 때는 항상 요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a의 절대값 분의 원래 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주기가 원래 2파이죠. 그 다음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2파이, 탄젠트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계산해 주실 때 사인은 a 절대값분의 2파이, 코사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절대값 a 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인 마이너스 세타, 요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사인은 마이너스 붙어서, 코사인은 그대로, 탄젠트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 파이 플러스 세타를 계산해 주실 때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그대로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많이 하는, 여기서 얘가 0일 때, 얘가 2분의 파일 때, 파일 때, 얘가 2분의 3파일 때로 보시면은 세타를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얼싸 않고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은 여기에 위치하겠죠. 3, 4분면에 여기는 얼싸 안,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위치가 바뀝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하나 붙어줍니다. 요것도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2, 4분면에 위치하고 얼싸. 그러면 사인 빼고는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별개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에서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을 때 사인 A분의 A,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A입니다.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모두 2 곱하기 반지름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코사인 법칙입니다. 저는 이 변형 공식이 더 편해서 이걸로 항상 외웠었는데요. 코사인 A는 2 곱하기 양옆의 곱 분의 양옆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애들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코사인 법칙 편하신 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때 있는데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사인 법칙은요.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을 때 혹은 뭐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애의 변의 길이 A를 알 때 뭐 요런 식으로 문제 조건이 주어지면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대부분 각의 크기 하나를 주고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대충 알 수 있을 때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수열 보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공식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애인데 예를 들어서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양 끝의 합은요 가운데 있는 애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AP에서 AS를 뺀다. 그러면 P-S 곱하기 공차로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3-A1은 3-1 곱하기 D 해서 2 곱하기 D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합은요. R이 1보다 클 때는 요 공식을,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공식을 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A, B, C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고 할 때 양옆의 곱은요 가운데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등비 중항이고 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 경우는 AS분의 AP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공비의 p-s 제곱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 3분의 a 6은 r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을 알고 있을 때 하나의 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8, 그러니까 8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S8에서 S7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식입니다. 1부터 n까지 쭉 더하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계산해 주실 수 있고 이거는 모른다고 하셔도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의 제곱이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세제곱은요. 쉽습니다. 요 합에다가 제곱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얘는요. 1부터 n까지 쭉 더한 거에 전체 제곱을 한 거랑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분수 공식 많이 쓰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합에서 구하는 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 분의 1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걸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고쳐주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k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 빼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극한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일치해서 값이 일정하면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gx를 a로 분해서 0이 되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요번에는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지 분모도 0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함수의 연속입니다.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총 3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일단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a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그 극한값이 fa로 일치해야지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이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는 2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열린 구간에서 먼저 연속인 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이 열린 구간에서 이 시작점이죠. A에서는 우극한이 FA로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점 B에서는 좌극한이 FB로 일치해야지 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면요. 요 4가지 경우도 모두 연속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마지막에 gx분의 fx 분모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ga는 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이값 정리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요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요. 그 사이에 어떤 k라는 함수값이 존재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의역 c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요런 3차 함수가 있고 이때가 a, 이때가 b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함수값이 같지 않죠. 근데 요 사이에 요런 k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만족하는 요런 점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 다음 미분 파트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요렇게 계산을 해줬는데 얘는 사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랑 기울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 미분계수의 정의는 f'a는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다. 얘도 잘 보시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과 비슷한 모양이죠. 그거를 극한으로 보낸 것이 미분계수인데 얘는 사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가 존재해요.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롤의 정리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FA랑 FB가 값이 같을 때 F'C가 0인 C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존재할 때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함수값이 같다고 할 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애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죠. 이런 극대극소 요런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고 평균값 정리는요. 마찬가지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요 평균 변화율이 F'C가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때 F에 FB가 있고 지금 얘네 평균 변화율은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거거든요.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뭐 이런 점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런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fx가 증가하면요. f'x가 0 이상입니다. 위에랑 다르죠?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fx가 증가한다. 만약에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증가한다. 그러면 3차 함수 때 증가해.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겠죠. 그럼 요 순간에는 기울기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소하면은 f's가 0 이하다. 그리고 극대극소입니다. f'x가 0이 되는 x값이 만약에 a다. 그럼 f'a가 0일 때 요 x는 a, 요 점 좌우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요. 극대라고 하고요. 양에서 음으로. 그러면 극대.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그러면 극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실 때 총 4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극대값, 극소값, 경계값 2개입니다.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죠. 예를 들어서 a, b에서 아예 숫자로 예시 드릴게요. 뭐 0,3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경계값은 x가 0일 때 하나는 x는 3일 때 이렇게 2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은요. fx를 적분했을 때 대문자 fx가 된다 했을 때 적분 상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fx를 2분의 1 x 아닙니다. 다시요.
fx를 x제곱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1, 2, 그 다음에 얘를 x제곱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면요 2x가 되고요. 얘도 미분하시면은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했을 때 똑같은데 다시 적분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상수항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분돼 있는 걸 다시 미분하면 그대로 fx가 나오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자리가 바뀌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은 적분상수 C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정적분이라 하는 거는 적분상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할 때는 그대로 fx만 나오지만 미분을 한 거를 적분을 하면요. 적분상수가 들어간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법은요. xn을 적분하고 싶을 때는 n 플러스 1 해서 한번 나눠주고 n 플러스 1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고 적분상수 C 그 다음 1을 적분하시면 x가 됩니다. 그 다음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x를 적분했을 때 대문자 fx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b랑 a를 대입한 다음에 빼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fa-fa니까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얘를 b랑 a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있는 것은 의미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다시 미분을 해주면은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이 t에 대한 미분인데 어쨌든 x를 집어넣으면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올 때 x를 요 t 대신에 x를 넣어서 그냥 그대로 나오면 미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의 극한인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h를 0으로 보낼 때 얘가 지금 fa로 그냥 나온다. 이게 사실 뭐냐면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로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얘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미분계수의 정의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을 넣어서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얘도 넓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공식이 또 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한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포물선인데요. 이런 포물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럼 공식이 뭐냐면 6분의 a의 절대값. a는요.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입니다. 최고차항 개수. 네, 요렇게 세제곱. fx를 아예 적을게요. 요런 2차 함수일 때 요런 식으로 넓이를 빨리 구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는데 뭐 기억력이 좋거나 암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계산이 빠르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요 포물선이랑 직선 하나가 만나는 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 경우 얘도 fx 함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뭐든지 간에 그냥 공식이 이겁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요 넓이 마찬가지로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요 이거 fx를
이렇게 그대로 설정하고 요거를 gx라 해볼게요. 그리고 이 gx는요 a'x제곱 b'x c'라 해볼게요. 그랬을 때 공식이 뭐냐면 이번에는 두 최고 차이의 개수를 뺀 거의 절대값 하고 뒤에 그대로 알아두시면 계산이 빠릅니다. 그 다음 위치와 거리입니다.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미분 파트에서 했어야 했는데 우리 위치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면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 적분하면은 속도, 얘 적분하면 위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속도를 적분하는 건데 요게 xa 플러스 a부터 t까지 적분한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에서 변화량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값을 넣어서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